기업의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업활동이 있고 투자활동이 있고 재무활동이 있다. 이거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미탐TV 김민중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흐름표는 재무제표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낯선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편에 나눠서 현금 흐름표를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체크해서 투자자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기존의 현금 흐름표가 좀 어려웠던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이번 내용을 잘 들으시면 아마 현금 흐름표를 보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금 흐름표는 기업이 어떤 영업 활동들, 여러 가지 기업이 영위하는 활동들을 현금 흐름의 어떤 성격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작성하시던 용돈기입장 요즘 쓰나요? 요즘 제 세대 때는 썼습니다만 요즘은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님 매니저님 쓰세요? 네, 젊은 사람들은 안 쓰셨네요. 네네. 40대 이상 쓰셨던 걸로. 네. 용돈기입장 같은 데 보면 엄마한테 용돈 얼마 받았고 뭐 썼고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금으로만 쭉 기록한 거예요. 현금이 아닌 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기업의 현금의 유입,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 거를 기록해 놓은 문서다. 요렇게만 일단 먼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 미탐TV에 주식초등학교 보시면 요 재무제표를 쭉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끝났고요. 손익계산서 끝났고 지금 현금 흐름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돈, 그러니까 주주가 돈을 내는 것들, 증자하거나 돈을 번 게 쌓이면 자본이라고 말씀드렸고, 내 돈, 남의 돈, 빌린 것, 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겠죠. 그걸 부채라고 얘기했고, 요 돈을 마련해서 실제로 쓴 내역을 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 자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그러니까 돈을 썼으니까 무엇인가 만들어냈겠죠. 제조든, 제품이든 또는 서비스든. 그걸 팔면 매출액이 나오고, 여기서 비용을 쭉 빼면 순이익이 나오고, 요런 것들, 활동들이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 여기 있는 자산, 부채, 자본 부분을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매출액에서부터 순이익까지 요 항목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건 뭐냐면, 요 두 가지의 활동들이 쭉 있었잖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쓰고, 또 그걸 갖고 물건을 만들고, 팔고 하는 요 활동들 중에서 현금만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떤 성격의 현금 흐름의 활동을 했는지를 구분해내는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세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업을 어떤 관점을 돈을 조달해서 어디다 썼는지의 관점에서 보느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남겼느냐의 관점에서 보느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관점에서 어떤 현금을 쓰고,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갔는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쓰고 나갔는지 또는 벌어들였는지 그 개념이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같이 좋아지거나 같이 나빠지지 하나는 좋은데 나쁜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기본적으로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있는 활동들을 현금 흐름의 성격별로 구분한 것이다. 일단 요거만 먼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현금 흐름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요거랑 한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투자자라면 나머지 항목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볼 정도 보시려고 하면 그냥 회계사가 되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면 현금 흐름을 분석해서 뭔가 밸류에이션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필요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어떤 건강한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할 때는 이 정도만 아셔도 아마 충분하게 기본적인 체크들, 특히나 재무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좀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 활동 크게 세 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이나 이런 건 모르신다 하더라도 영업, 투자, 재무활동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통이냐, 이거 아까 제가 어떤 유형별로, 성격별로 세 가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영업에 필요한 거냐,
재무에 필요한 거냐, 투자에 필요한 거냐, 이 세 가지. 그래서 그 활동이 무엇인가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세부 계정 과목을 이해하지 않아도 얘는 당연히 투자 활동이었겠네. 얘는 당연히 재무 활동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의 현금 유출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현금이 어떻게 들어와요? 대부분의 현금이 네, 주로 뭐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또는 뭔가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급여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주 현금 흐름이겠죠. 현금 유입이겠죠. 바로 요걸 우리가 무슨 활동이라고 하냐면 영업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된 활동.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기업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똑같이 뭐냐, 물건을 만들어서 걔네들의 자체적인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현금을 창출하는 것, 그걸 영업활동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액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거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회사의 영업,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들을 전부 다 영업활동에서 만들어낸 현금 흐름 또는 유출된, 나간 현금 흐름이구나.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축이나 투자겠죠. 물론 이제 뭐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지 않거나 또는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나면 저축이나 투자할 여력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뭐 급여를 통해서 돈이 좀 모자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주식을 조금 팔거나 또 아니면 뭐 좀 뭐 그런 형태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것들을 투자활동이라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회사 성장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그 표에 보시면 공장 확장, 네, 설비 투자를 더 늘려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활동이냐면 투자겠죠.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건 돈이 너무 회사에 현금이 많다 보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자를 더 주거나 뭐 또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뭐 채권이라든지 뭐 또는 뭐 다른 형태의 금융상품들에 가입해서 수익률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행동, 뭐 행위들, 이런 활동들을 바로 투자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영업 활동은 회사의 본업에 관련된 활동이고, 투자 활동이라는 거는 회사의 미래의 성장을 위한 것 또는 회사에 돈이 현금이 있어서 그거 자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이게 이제 투자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뭐 급여에서도 모자라요. 그리고 주식도 없어요. 근데 돈은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서 빌려야 되겠죠. 대출을 받거나, 그것도 뭔가 여의치 않는다.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데가 거의 다 뭐 부모님을 찾아가죠. 예, 부모님 찾아가서 뭐 무이자로 뭐 어떻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돈을 빌리는 것, 그러니까 돈을 누군가에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빌리는 것,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이제 현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을 차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리면 차입금, 주주에게 빌리면 뭘까요? 증자,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다기보다는 주주에게 뭐 투자 받는 거죠. 투자 받아서 하는 거지만 사실상 빌려가지고 그걸 회사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에게 받은 돈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부채니까 부채라고 빚이니까 부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바로 재무 활동이라고 해요. 파이낸싱.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영업 활동이 있고, 투자 활동이 있고, 재무 활동이 있다. 이거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사업과 관련됐다. 영업 활동. 만약에 회사가 설비 투자를 했다. 그럼 투자 활동. 돈을 빌리거나 갚았거나 뭐 주주한테 조달했거나 뭔가 파이낸싱과 관련됐다. 재무 활동.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 앞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지금 요걸 제가 나눠서 써드렸는데, 요걸 요약한 화면이 바로 요 화면이죠. 왼쪽에 있는 게 재무상태표고 오른쪽에 손익계산서예요. 얘를 제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내 돈, 주주가 낸 돈이에요. 주주한테 조달하는 것, 남의 돈,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한테 차입한 것. 요 두 가지는 무슨 활동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될까요? 돈을 빌리거나, 그렇죠? 빌린 거죠, 다.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러면 영업활동일까요? 투자활동일까요? 재무활동일까요? 바로 네, 빨리 맞춰보세요. 이걸 이해하시면 현금 흐름표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활동이겠죠.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빌리거나 갚거나 이렇게 재무활동,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요 자산, 강제 투유무 제가 앞자만 따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자산 총계는 돈을 쓴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쓴 내역. 그러니까 회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쓴 내역인데, 당좌자산은 거의 현금에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재고자산은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아직 팔리기 전까지 제품,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실제로는
영업 활동하고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원재료를 사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은 뭐예요? 회사가 투자한 거겠죠. 그러면 세 가지 현금 흐름 활동 중에 뭐겠어요? 영업 투자 재무 중에서. 앞에 투자 붙어 있잖아요. 투자 활동. 자, 유형 자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인다. 토지, 건물, 기계,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될까요? 설비 투자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미래 성장을, 그럼 이건 무슨 활동이에요? 네. 투자 활동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재무 활동이구나. 파이낸싱, 돈 빌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영업 활동이고, 여기는, 투자 활동이구나. 그래서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현금 관점에서만 분류해내서 다시 써준 게 바로 현금 흐름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에서부터 쭉, 순이익까지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무슨 활동일까요? 당연히 영업활동이겠죠. 왜냐하면 매출액에서 물건 팔아서, 그렇죠? 그래서 비용 지급하고 뭐 해서 순이익이 남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맨 첫 번째 시작하는 항목이 바로 이 순이익부터 시작해요.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뒤에 뭐 더하기 빼기 있는데 그것까지 다 배우시려면 너무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순이익이 바로 현금 흐름인데 영업활동인데 이 순이익은 실제로 현금이 안 들어와 있는데 기록돼 있거나 실제로 현금이 안 나갔는데도 여기다 기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해주거나 마이너스 해줘서 영업에서 실제 현금 흐름을 구해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손익계산서에 그런 항목이 바로 뭐냐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유형자산 설비를 사왔어요. 100억짜리예요. 100억을 사왔는데 100억을 회사에서 보통 그냥 100억을 지급하죠. 그럼 현금이 그때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얘를 100억이라 써놓고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할부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을 할부 처리한다고. 그래서 20년이다. 그럼 100억을 20년을 나누면 5억씩이잖아요. 1년에 5억씩만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현금은 언제 나갔어요? 이미 살 때 다 나갔어요. 매년 5억이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다가 비용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건 현금이 안 나간 비용이라서 순이익에서 다시 또 그걸 더해서 현금이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계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순이익에서 영업활동 현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남의 돈 중에서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 딱 보시면 뭐 부채하고 자본은 다 재무활동이라 여기에서 재무활동이 아닌 거를 하나 제가 따로 뽑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채무죠. 매입. 무슨 소리냐면 이게 외상이에요. 외상. 채무라는 건 갚아야 되는 건데 매입은 사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샀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그거 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상 활동은 뭐예요? 회사가 뭔가 원재료를 사왔어요. 돈 안 줬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건 재무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요 활동에서 재무가 아닌 부분들이 바로 여기 영업 부채라고 할 수 있는 매입 채무. 요 정도 매입 채무, 감가상각 요 정도 개념만 좀 다른 활동이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전체적인 이 세 가지 현금 흐름표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요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세 가지 현금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요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